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가장 골치 아픈 두통 중에 하나인 만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두통은 오래된 두통이란 뜻인데, 이게 그럼 얼마나 오래돼야 만성 두통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 달에 보름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매일 아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아파. 그것도 이제 계속되면 만성 두통인데, 이런 보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만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성 두통이 계신 분들은 약도 이약저약 많이 드시고, 뭐 별별 두통에 좋다는 것도 해보시고 해서 두통의 양상이 처음하고는 많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인 질환을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만성 두통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느냐? 어떤 두통이나 만성 두통이 될 수 있습니다. 원발 두통도 만성 두통이 될 수 있고, 2차 두통도 치료가 적절히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만성 두통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행히도 2차성 두통보다는 원발 두통인 경우가 많아서 원발 두통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잘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있다 없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치료가 적절히 되질 않으면서 만성 두통이 되는 건데, 일단 위험 요인을 보면은 간간이 생기는 사파성 두통이 아주 자주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자주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기 약물, 우리 급성기 약물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일단 아플 때 먹었던 진통제를 말합니다. 그 진통제를 많이 드셨던 분들이 만성 두통으로 갈 위험도가 높고, 생활 습관, 이제 수면 부족, 음주,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두통의 악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없던 분들도 잠 못 자고 술 먹고 즐겁게 놀면 그 다음날 머리 띵하게 아프죠. 근데 두통의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런 수면 부족이나 음주, 과로,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한 그 두통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자, 요즘에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이제 두통이 있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머리가 아픈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좀 덜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두통을 자주 앓으셨던 분들이 이제 커피를 점점 많이 드시게 되죠. 이제 혈관성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카페인의 그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두통을 일으켰던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통이 좀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인을 점점 더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카페인기가 떨어지면 오히려 처음보다 두통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점점 두통이 심해지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만성화될 수 있고,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무호흡이 있으시거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만성화의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정신적인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게 있을 때도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두통이 다 만성화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만성 두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두통, 만성 편두통, 그리고 만성 긴장형 두통, 그 다음에 약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게 되는 약물 과다 두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두통이란 이제 무엇일까요? 편두통 하면은 이제 우리 한자에서 보시다시피 한쪽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한쪽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내가 편두통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편두통을 마이그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이그레인은 이제 한쪽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통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편두통이 한쪽 머리만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뒷목만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눈만 아프거나
심지어는 이제 귀만 아프다 이러는 두통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편두통은 아주 다양한 두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통으로만 끝나는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두통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증상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빛에 민감해지거나 냄새에 민감해지거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이런 감각 과민성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두통보다도 이제 소화장애 증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메스꺼리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이제 토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체하면 머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오는데 두통보다 체한 증상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체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두통 때문에 생기는, 특히 이제 편두통성 두통은 구역질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제 소화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한 전체 편두통 환자 20% 정도는 이제 꼭 가벼운 뇌졸중 증상 같은 증상들을 일으켜서 이제 시야장애가 오거나 뭐 말이 어둔하거나 마비 같은 증상도 일시적으로 올 수 있고, 또 전체 편두통 환자의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다양한 양상의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편두통이라는 도대체 왜 생기는 병이냐? 뇌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병태 생리가 있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유전적으로 내가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뇌가 두통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이런 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편두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자극에 민감한 뇌가 반응을 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다양한 편두통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편두통이 간간히 생기는 경우를 이제 사파성 편두통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사파성 편두통이고, 근데 이 사파성 편두통이 점점점 자주 생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두통의 악화 요인들이 생기면서 그냥 계속 두통이 생기는 그런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2에서 3% 정도의 환자분들이 만성 편두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갑작스럽게 두통이 확 편두통성 발작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약한 두통이 쭉 긴장형 양상의 두통들이 지속이 되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 또 확 악화되는 두통들, 이런 상태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죠. 만성 편두통이든 아니면 다른 타입의 두통이든 잘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이 약 저 약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많은 약들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점점점 없어지고 약을 먹으면 한 1시간은 괜찮은데 그 뒤엔 두통이 더 나빠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잘 관찰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두통이 있죠. 그 두통이 대부분은 원발성, 그러니까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같은 원발성 두통이 있는데, 이런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그 진통제를 이제 자주 드시다 보면은 그 약 자체 때문에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에 이제 봉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달에 10번에서 15번.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절반이죠. 근데 심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매일,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반 이상의 날을 이제 다양한 양상의 진통제들을 3개월 이상 계속 복용을 하고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는 약물 과용성 두통, 그러니까 원래 두통보다는 약물 자체에 의한 두통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진통제를 먹는데 왜 두통이 심해지느냐고 이제 의아해 하실 텐데, 이 약물 과용 두통은 그 진통제 효과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뇌에서 이 통증을 전달하는 회로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점점점 통증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진통제 효과가 없어지면 평소 상태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통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진통제 없이는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한 알로 되던 게 이제 2알, 3알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을 참 많이 병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은 일반적인 치료에는 반응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데 거기에 더 많은 진통제를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은 단번에 고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점진적인 완화를 목표를 두셔야 되고, 일단은 약을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약을
이제 어떻게 끊느냐 하는 것도 환자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맨날 하루에 몇 번씩 먹던 약을 단번에 딱 끊는 경우가 있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의사들은 단번에 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이제 마약 계통의 진통제나 아니면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진정제 계열의 이제 진통 효과를 보는 약들을 드신 분들은 금단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서서히 끊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노력을 하시면은 초반에는 좀 악화되시는 경향이 있지만은 대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약도 다 끊고 두통도 없는 상태로 호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긴장형 두통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가는 두통 중에. 이 긴장형 두통은 우리 두통 중에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형 두통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생 한 80% 정도의 인구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번 정도는 뒷골이 띵하거나 이마가 뻐근한 양상의 긴장형 두통을 느끼죠. 이제 예전에는 이 긴장형 두통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경성 두통, 스트레스 두통, 근육 수축 두통 이렇게 불렀어요. 긴장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죠. 하나는 근육이 뻣뻣해지는 긴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긴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나빠지는 두통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보통은 현두통처럼 여성한테 좀 더 많고 20에서 40대에 많은 양상인데 보통 그 강도가 아주 세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긴장형 두통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데 반해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과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이제 만성 두통이 되셔야 이제 병원으로 오시죠. 그리고 이런 만성형으로 가는 긴장형 두통은 한 전체 두통의 한 2% 정도니까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오래되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들도 오고 턱관절 질환이 병행돼 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형 두통이 왜 생기냐를 보면은 근육이 긴장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3차 신경핵에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의 차이가 생겨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